21세기 지금 현재 전 세계 모든 나라에게 가장 큰 민폐를 끼치고 있는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동북공정과 서북공정으로 주변국들의 역사를 날조하여 마치 과거에는 중국 땅이었다는 듯이 정신나간 헛소리로 주변국의 문화와 역사를 찬탈하려 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는 중국은 1대1로라는 이름으로 여러 나라의 빚을 지게 만들어 그 나라의 주권을 조금씩 빼앗아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유리한 요충지를 해외에 하나 둘씩 심고 있습니다. 마치 사채꾼 같은 빈노름으로 타국의 영토를 강제로 빼앗아 그 위치에 중국의 주요 군사 요충지를 만들고 해외에 판매하는 스마트폰이나 통신기기에는 해킹툴을 심어놓아 타국의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 중요한 정보를 매우 불법적으로 훔치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공공의 적이 되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가 연합은 쿼드를 비롯한 중국 견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를 붕괴시켜 중국 자체를 사분오열하여 분단시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가 된다는 계획이 있어 미래의 한국의 영향력은 정말로 막강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째서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의 패권국이 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자신이 패권국가가 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세계 패권국이 되기 위해 중국은 1대1로라는 무려 150년에 달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1대1로는 말 그대로 하나의 길, 하나의 길이라는 뜻으로 중국이 서부 진출을 위해 제시한 국가급 단위의 정층 전략 정책입니다.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6개국으로 잇는 인프라, 무역, 금융, 문화교류의 경제벨트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3년 카자흐스탄에서 최초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에 대한 제안을 하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대1로는 단순히 경제, 문화 등의 경제 벨트만이 아닌 중국의 군사전략적인 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2000년대부터 파키스탄,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등 인도양 주변국의 대규모 항만을 건설하려는 전략을 가지고 있으며 전략적 진출 거점을 연결하면 마치 진주 목걸이와 비슷하다는 의미로 진주 목걸이 전략이라고 부르는 중국의 전략을 더욱더 크게 확장시킨 것이 1대1로이기도 합니다. 이를 간파하고 1대1로를 반대한 인도 이외의 중국 주변의 많은 국가들이 1대1로 계획에 넘어가 현재는 중국에 종속되다시피 하여 중국에게 놀아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전부터 품어온 군사전략적 의도와 자신들의 표적이 되는 국가의 사채 겸 돈놀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고 해당 국가에 자신들의 기업들을 진출시켜 해당 국가 국책 사업에 개입해 중국 기업들에만 일감을 몰아주고 인민폐 사용을 확대시키는 등 중국이 해당 국가의 경제를 장악하겠다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목적은 중국의 군사적인 팽창입니다. 주변국은 주변국대로 경제를 자신들에게 종속시키고 남중국해에 인공섬을 지으며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의 마찰이 생기도록 상황을 만들어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 중국이 판매하고 있는 전자제품이나 스마트폰, 통신 장비 등의 랜섬웨어 등의 악성 소프트웨어와 통신 모듈 등을 탑재하여 개인과 국가의 주요 정보들을 빼내는 행동은 여태껏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한 악랄한 행동 중 하나입니다. 이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이 칼을 뽑아들어 중국의 땅덩어리를 완전히 분할시켜버리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의 행동은 단순히 패권주의의 확장을 넘어 세계의 안보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더 이상 중국의 행동을 이대로 놔둘 수 없다고 생각한 미국을 비롯한 자유진영의 국가들은 중국의 팽창주의와 군사적 확장에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장기적으로 아예 중국을 사분오열시켜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트럼프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미중 경제 전쟁은 중국에게 몇 년간 경제적으로 누적되는 큰 데미지를 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을 더 이상 봐줄 의향이 없으며 단계적으로 하나둘씩 중국의 체제와 경제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중국산 통신 장비에 대한 금지 법안까지 통과시켜 기존의 스마트폰, 통신망 등 기존에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마저 다 박살내버릴 계획을 잡고 있으며 중국의 앞마당인 아시아에선 쿼드를 앞세워 중국을 군사적으로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처음 미국과 일본이 계획해서 만든 반중 동맹인 쿼드는 미국, 일본, 인도, 호주를 시작으로 만든 반중국 동맹체제입니다. 미국은 여기에 쿼드 플러스라고 명명하여 한국과 뉴질랜드, 베트남을 합쳐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응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은 아직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같이 원격회의까지 진행하여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참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참가하지 않는 이유는 일본이 큰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인데, 미국은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번 중국을 분할시키는 계획에는 한국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한국을 가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입할 의사는 분명히 있으며 단지 타이밍을 재고 있을 뿐인데요. 어차피 미국의 동맹이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인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고 분할시키기 위해 쿼드에 가입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역할이 크기 때문인데요. 쿼드의 가입 타이밍을 보는 것은 일본의 입지를 좁히고 우리의 몸값을 더욱더 올리기 위한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에 우리가 나서서 쿼드 내에서의 입지를 올리며 일본의 발언권과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평가가 대다수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을 분할시킬 히든 카드로 보고 있는데요. 이미 몇 년 사이 미중 무역 분쟁으로 중국의 경제는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공산당 중앙집권 체제를 무너뜨리는 계획의 큰 틀 중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의 전환으로 중국 스스로 경제가 무너지게 만드는 방법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요. 중국은 최근 반도체 굴기 실패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최신 반도체 생산 기술 확보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 산업 부품인 자동차 배터리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독점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 중국 공장을 철수해버리고 다른 국가로 반도체와 배터리 공장을 이전시켜버리는 것만으로도 중국의 4차 산업혁명에 큰 장애를 초래하게 되고 중국의 실업난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거기에 에너지 부분에서도 최근 한미정상회담 간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동맹으로 중국이 해외 원자력 발전소를 수주하는 기회를 모두 빼앗아 한미원자력 동맹에서 에너지 수출을 진행하는 등 중국이 미래로 나가는 길을 완전히 차단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중국이 깔아놓은 5G를 비롯한 통신망과 스마트폰 등 기존에 있는 중국이 깔아놓은 통신망마저 모두 걷어버리고 한국산으로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단순히 값이 싸다고 중국산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신뢰성 있는 한국의 통신 장비로 전부 교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이익은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중앙 통제가 무너지면 중국 내부에서도 해외의 문화가 급속하게 유입이 될 텐데요. 거기서 한류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양 세계의 대중문화는 아시아인들의 정서에는 아직까지도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류가 아시아권에서는 절대적인 입지에 있는데요. 적어도 아시아 내에서는 서양의 문화보다는 한류의 문화가 더욱더 아시아인들의 정서에 맞고 세련된 한국 문화에 한국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됩니다. 현재 중국은 한한령으로 한국 대중 문화의 수입을 금지해버리고 한류가 중국 내로 들어오는 것을 철저히 틀어막고 있는데요. 사드의 배치로 시작된 한한령은 단순히 사드의 배치에 대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 몇 년이 지난 지금도 풀지 않는 이유는 자국민들이 한국에 동화되듯이 빠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공산당을 찬양해야 하는 중국인들이 한국 문화에 매료되어 문화의 다양성과 생각의 다양성에 빠지면 공산당의 통치가 힘들기 때문에 이런저런 명분을 붙여서 막고 있으며 일부러 반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제가 무너지고 결국 중앙 통제가 무너진 이후 자유세계 진영 국가들이 중국에 들어갔을 때 그에 대한 반발심과 반감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도 한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의 힘은 생각 이상으로 대단하며 중국을 무너뜨리는 상황에 반드시 한국이 있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에 엄청난 러브콜을 보내고 있으며 G7 회의에서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자리를 일본의 스가 총리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게 우대해준 것만 봐도 현재 자유진영에서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G7을 개편하여 D10이라는 체제로 바꿀 예정이 있는데요.
일곱 국가들이 모인 선진국만의 모임이었던 G7의 우리 대한민국과 호주, 인도를 포함시켜 D10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개편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G7 회의에 우리 한국과 인도, 호주를 참석시키는 것도 D10으로 모임 체제를 개편하기 위한 예비 모임이었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미국은 한국을 가장 최우선의 파트너로 보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조금씩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는데요. 일본이라는 나라를 미국도 신뢰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본을 믿었던 결과는 진주만 공습이라는 결과를 내줘 일본은 겉으로는 싹싹하게 굴며웃지만 속으로는 못 믿을 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하며 미국이 진주만을 잊지 않았다는 것은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리멤버 펄하버라는 유명한 발언에서도 미국이 일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무너진 이후 아시아의 패권국의 자리를 일본이 아닌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국이 최근 한국에게 러브콜과 각종 혜택을 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세계 패권 국가라고 너무 마음대로 모임을 조직하고 다른 나라들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불만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패권국의 자리에 중국이 들어선다면 세상의 상상만 해도 끔찍한 지옥이 펼쳐질 것이 뻔한데요. 대한민국은 역사, 문화 모두 빼앗기며 일제강점기 이상의 끔찍한 지옥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의 패권국으로 중국이 올라서는 것보단 현재처럼 미국이 패권국으로 존재하는 것이 세계적으로도 가장 나은 상황이며 적어도 미국은 주변 국가를 정복 대상이나 속국 개념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중국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가장 적당한 타이밍에 쿼드에 참가하여 중국을 무너뜨리고 동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일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